개화기 주요 연표 파이널입니다. 자, 개화기는 고종이 즉위하면서부터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죠. 자, 이때부터 1910년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약 한 50년 정도가 이 개화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처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 단락으로 이렇게 끊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흥선대원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개항입니다. 개항. 흥선대원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863년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되죠. 자, 이어서 1866년, 68년, 71년. 자, 요 기간 동안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이 발생이 됩니다. 1866년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요. 특히 이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병인 양요와 관련지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프랑스와 일어난 붙은 전쟁이다. 자, 그리고 한성근의 문수산성 전투, 양원수의 정족산성 전투, 병인 양요 중에 프랑스로부터 강화도의 외규장각 문화재 약탈까지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868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고요. 1871년에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미양요와 관련지어서는 여러분들이 미미광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미미광어. 신미양요는 미국과 광성보에서 어제연. 자, 물리치고 나서 척화비 건립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까지 흥선대원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863, 66, 68, 71. 자, 이제 1873년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면 분위기가 새로워지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1870년대에는 개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875년 일본이 개항을 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 운요 사건. 이걸 구실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조규죠. 수호조규. 강화도 조약의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셨겠지만 이 강화도 조약은 최초로 우리가 외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면서도 그 내용이 해안 측량권이라던가 치외법권 조항이 들어있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1880년대인데요. 자, 여기 1860년대는 흥선대원군. 60년대는 흥선대원군. 자, 70년대는 개항이었고요. 자, 이제 188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개화정책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죠. 개화정책에서는 일단 개화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화파. 자, 개화파에 대해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조선 후기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통상개화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규수, 오경서, 유홍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양반네 자제들을 모아놓고 개화 지식을 가르치게 되죠. 이들이 1880년대에 조선의 개화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개화파가 됩니다. 자, 이 개화파는 이모군란을 계기로 옹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중에 나뉘어지게 되죠. 개화파들에 의해서 개화 정책이 추진되게 되는데 개화 정책 추진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일본으로 수신사 조사시찰단 파견, 청나라로 영선사 파견, 미국으로 보빙사 파견, 그리고 통리 기모화문을 설치하고 별기군 같은 신식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많은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발 중에는 자, 여기 반발은 이쪽에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반발은 보수적인 유생층들이 일으켰던 반발. 이것을 우리는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1860년대 통상을 요구하면 통상 반대, 이항로 기정진 이런 사람들이었죠. 1870년대 개항 즈음에는 개항 반대, 외양 일체, 최익형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1880년대로 가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이것이 위정 척사 운동이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황준원의 조선 책략의 유포로 연미론까지 대두가 되었을 때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90년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고 을미의병도 위정 척사 운동에 해당이 되겠죠. 개화에 대한 두 번째 반발은 구식 군인들에 의한 반발인데 이모군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구식 군인들이 별기군과 차별에 불만을 품고 반발을 일으켰는데 특히 이모군란은 결과가 중요하죠. 이 사건을 수습했던 청나라의 세력이 굉장히 강화되게 되면서 자, 개화파는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자, 온건개화파들은 민씨 정권과 손을 잡고 청나라의 양모운동을 본뜬 굉장히 온건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화가 부진해지게 되고 여기에 불만을 품은 자, 개화의 성격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얘기하는 급진개화파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갑신정변. 자, 그러면 일단 1880년대는 개화 정책과 반발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개화 정책하면 개화파,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위정척사운동,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둔 상태에서 연표에다 이것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1880년대는 82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는 항상 89년으로 끝납니다. 마무리는 9년으로 끝나요. 그래서 82, 83, 84, 85, 82, 83, 84, 85, 86, 89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82년부터 보도록 할게요. 1882년 개항의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조미소 통상조약이 1번입니다.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기억해야 될 것, 청나라의 알선으로 미국과 수교가 이루어진다는 것. 두 번째, 이때 우리나라의 미국과도 손을 잡아야 된다는 연미론이 대두되는데 그것은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온 황준원의 조선 책략의 영향이었죠. 조선 책략의 주제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과 연대해야 한다는 내용. 이것이 바로 조선 책략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중조 정권, 최혜국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죠.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개화에 대한 반발인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 되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제물포 조약 그리고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제물포 조약,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 자, 청나라의 세력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죠. 자, 1883년에는 개화 정책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시설들이 마련되는데 5가지를 기억합니다.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 그리고 학교인 원산학사와 동문학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인 원산학사와 동문학. 잠깐만요. 원산학사와 동문학. 자, 방문국은 인쇄소로 한성순보가 여기서 발행이 됐고요. 기기창, 신식무기제조기구, 전환국 화폐주조기구. 자, 원산학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동문학은 통역사 양성소가 되겠습니다. 자, 1884년으로 넘어가는데요. 사는 여러분들이 갑사, 이렇게 갑사법,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사로 끝나는 연도는 갑오, 갑신 이렇게 됩니다.
자, 드디어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갑신정변은 키워드들을 생각해 볼게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 계합파들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벌어진 날, 그 당시에 청나라 군대 일부가 철수했고 일본이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거사를 하게 되는데 3일 동안 성공을 합니다. 3일 천하로 끝나게 되죠. 이때 14개조의 개혁 정강이 발표되게 되고 결국 청나라 되었지만 청나라 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면서 수습을 해버리게 되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 사이에 한성조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텐진조약이 체결되는데 특히 이 텐진조약은 양국군의 동시 철수,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자 이렇게 약속함으로써 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청나라에게 SOS를 치게 되면 일본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양국군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청일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빌미가 된 조약이 텐진조약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 직후의 한반도 정세 매우 중요하죠. 바로 1885년. 자, 청나라 세력이 너무 이때에도 이 사건을 수습했던 갑신정변에도 청나라 파워가 더 세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수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이 거문도라는 한반도 남쪽의 섬을 점령하게 되고요. 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자, 보세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영국, 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 청나라 일본의 대립이 심해지게 된 이 시기, 1885년에,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중립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조선 중립국론 내지는 조선 중립화론이 제기되게 됩니다. 이걸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육일준 부들러,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1885년에는 조선 중립국론 혹은 조선 중립화론이 제기됩니다. 1886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유경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 헐버트를 미국에서 교사로 초빙해다가 양반집의 자제들을 모아놓고 근대 교육을 시켰던 교육기관이죠. 1889년에는 최초의 방공령이 선포가 됩니다. 82, 83, 84, 85, 86, 마무리는 89. 자, 연표 외우면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색깔을 바꿔서 189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역사적 과제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죠. 자, 18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중요한 과제는 바로 반봉건 그리고 반외세. 외세의 침략도 물리쳐야 되고 근대국가도 건설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근대 민족운동, 반봉건 반외세의 운동들이 전개되게 되는데 그게 네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가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의 활동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항일 의병운동이고요. 네 번째는 바로 애국 계몽운동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여러분들 아시죠? 자, 전봉준 인물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 때문에 자,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핵사 이용태를 보냈는데 농민군만 일방적으로 처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1차 분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윤천, 황토현 전투에 승리를 거두게 되고 결국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는 절정기를 이루게 되고 정부는 청나라에게 SOS를 치게 되는데 텐진조약 때문에 청일 양국군이 출동하게 되면 양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전주에서 화약이 체결되죠. 자, 이제 집강소를 중심으로 농민들은 전라도 일대의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안 12조를 실천에 옮기게 되지만 청일 양국군, 특히 일본이 군대 철수를 거부하게 되면서
거부하고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1, 2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고 또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고요. 또 밖으로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면서 청일전쟁까지 터지게 되면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이 2차 봉기에서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동학농민운동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1894년 95년, 94부터 이때 99년까지 4, 5, 6, 7, 8, 9 쭈루룩 연도를 일단 기억하시고요. 1894년 일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1, 2차 가보개혁, 밖으로 청일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마가야 해를 기억하세요. 마가야 해.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세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가 일본에게 리아오뚱 반도를 넘겨주게 되죠. 리아오뚱 반도 위치 아시죠? 리아오뚱 반도 여기를 얘기합니다. 넘겨주게 되면 이 일본 막아야 해. 자, 일본을 막아야 해. 세 나라가 간섭합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 루돌프 3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러시아 세력이 세졌어요. 삼국 간섭으로. 그러면 러시아 막아야 해. 일본이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고요. 을미사변은 시리즈입니다. 자,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주도권을 잡은 일본이 개혁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을미개혁이고 여기에 단발령이 들어가게 되면서 의병은 더 불타게 되죠. 그래서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이 세트고요.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중 단발령이 원인이 되어서 을미의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일전쟁에서 일본 세죠. 일본 막아야 해. 삼국간섭에서 러시아 세죠. 러시아 막아야 해. 을미사변에서 일본 세죠. 다시 일본 막아야 해. 결국 1896년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 아관파천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다시 러시아 세력이 세지게 되죠. 청일전쟁, 삼국간섭, 을미사변, 아관파천. 청일전쟁, 삼국간섭, 을미사변, 아관파천을 순서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청일전쟁, 아관파천. 청일전쟁, 삼국간섭, 을미사변, 아관파천. 자, 이제 아간파천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집니다. 미국에서 이걸 보고 있던 서재필이 급히 귀국해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서재필은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보았기 때문에 민중을 일깨워 계몽시켜 결국 외세의 이권 침탈도 저지시키고 근대국가도 건설하고자 했죠. 자, 1897년 결국 아간파천 1년 만에 돌아온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은 이제 일단 황제권이 굉장히 강화된 나라인데 근대 개혁을 추진하기도 하죠. 대한제국의 개혁을 우리가 그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은근히 대한제국이 수능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외워두면 좋아요. 자, 볼까요? 전제 황권 강화 원수부 대한국국제 자, 원수부 대한국국제 이건 전제 황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 양전사업 실시 지계발급 또 상공업 진흥 식산흥업 정책 양전사업 실시 지계발급 상공업 진흥 식산흥업 정책 그리고 특징 자 근대시설 마련 기술 실업교육 강조 기술 실업교육 기술 실업교육 얘기 나오면 이거 대한제국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특징 전제 황권 강화 원수부 대한국국제 양전사업 실시 지계발급 상공업 진흥 식산흥업 정책 근대시설 마련 기술 실업교육 됐죠 여러분? 자,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었는데 독립협회는 1년간 열심히 민중을 일깨웁니다. 계몽시켜. 자, 독립문도 세우고 독립관도 건립하고 독립신문도 발행을 하고 강연회 토론회도 개최하고 열심히 민중을 일깨워 결국 독립협회가 1898년 종로광장에 10,000명의 민중을 끌어모읍니다. 이걸 우리는 만민공동회라고 하고요. 이 만민공동회에서 러시아의 저룡도조차 요구를 철회시키고 한러은행도 폐쇄시키고 프랑스 독일의 광산 채굴권 요구도 철회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 고종이 관리들한테 거기 참석을 하라고 해. 이걸 우리는 관민공동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의견을 전부 수합을 해서
황제에게 재가를 얻어내게 되는데 그것을 헌의 육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시전 상인들은 상권 침탈에 대해서 이제 연합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시전 상인들이 상권 소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경제운동을 구국운동이죠. 전개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단체이다. 1899년에는 자 결국 독립협회가 잘 나가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의회 설립운동까지 전개하는 거 알죠?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의회식 중추원 관제 설립 단계까지 가게 되면 보수파의 모함을 받게 돼요. 아, 이거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하는 단체인데 아니죠. 원래 입헌 군주제죠. 그래서 1899년 고종은 이렇게 줏대가 없나 봐. 결국 이 고종은 독립협회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결국 그 직후에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헌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대한국 대황제에는 무한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군대 통수권, 외교권을 누린다. 만세불변의 전제전치 국가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대한국 국제죠. 전제황권 강화, 원수부, 대한국 국제, 그 대한국 국제입니다. 자, 이 해에 경인선도 개통되게 됩니다. 1894, 95, 96, 97, 98, 99 마가야 해 기억하세요.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1, 2차 가보게요. 일본 세죠. 청일전쟁으로 일본 세죠. 마가야 해 삼국간섭. 러시아 세죠. 마가야 해 을미사별. 일본 세죠. 마가야 해 아관파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관파천 1년 후 대한제국. 다시 1년 후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황국중앙총상회. 자, 독립협회 해체시키고 대한국국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1890년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190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0년대.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되죠. 그래서 1900년대는 근대 민족운동, 의병과 애국개몽운동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때 국권이 결국 이 침략,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나라 국권을 빼앗기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1904년부터 4, 5, 6, 7, 8, 9까지 쭈루룩 여기는 1894년 청일전쟁, 1904년은 러일전쟁 이렇게 됩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렇게 되죠. 1904년 러일전쟁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러일전쟁 직전, 자 일본은 영국과 1차 영일동맹을 맺었고 고종은 국의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개무시당해요. 자, 러일전쟁 터지자마자 우리는 중립선언을 무시당하고 일본이 1번 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서 전략상 군사적 필요한 요충지를 한반도 안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해놓고 토지 약탈을 막 하기 시작하죠. 1차 그리고 내정 간섭을 하기에 이어서 2번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는데 고문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때 들어왔던 재정고문 메가타가 했던 것이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죠. 자, 외교고문 스티븐스는 장인환 전명은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당하게 되죠. 내정 간섭이 시작되고요. 자, 이때 토지를 약탈한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까지 요구를 하게 되면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단체 이름이 보안회죠. 그래서 1904년 4개를 기억합니다. 1904년이에요. 4개를 기억합니다. 러일전쟁,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보안회. 자, 이번엔 1905년입니다. 자, 5년 러일 전쟁이 끝이 나려고 해요. 승기는 이미 일본이 잡았죠. 자,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되면 일본은 강대국을 먼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먼저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입니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상호 인정해 주기로 한 거죠. 자, 그리고 영국과 2차 영일동맹. 자, 영국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했고요. 자, 전쟁이 종료됩니다. 그럼 러시아와 일본 사이 포츠머스 조약. 이 상태에서 외교권을 박탈한 것이 바로 2차 한일 협약인, 자, 이게 2차 한일 협약인 을사늑약입니다. 자, 국권 피탈 과정의 세 번째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그리고 2차 한일협약인 을사늑약. 을사늑약은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교권을 행사하기 위해 초대 통감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치,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을사늑약 시리즈죠. 을사늑약이 일어나면 을사의병이 일어나고요. 결국 이 해에 경부선 개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항일 의병이 2번 일어났어요. 을미사병과 단발령, 을미의병, 을사늑약, 을사의병. 자, 그 다음에 1906년으로 가게 되면 경부선에 이어 경의선도 개통이 됩니다. 이 경부선과 경의선이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철도라는 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겠죠. 1907년으로 가게 되면 자, 이제 을사늑약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뭐 민용환 같은 사람 자결했고 상소운동도 일어나고요.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하고 시장의 상인들은 뭐 철시를 하고 장지연은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항일 논설을 통해서 여기에 대응하고요. 나철과 오기오는 자신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오적을 암살하려고 하죠. 그리고 안중근은 결국 나중에 1909년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암살하고요. 고종은 헐버트를 미국에 특사로 파견했지만 미국의 반응이 상당히 냉담했어요. 그래서 헤이그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릴 때 여기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 세 사람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일제는 이걸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까지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때문에 일어난 의병이 정미의병. 그리고 이런 가운데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네 번째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조약이 하나 더 체결됩니다. 행정 각 부처의 차관직에 전부 일본인들을 앉혀놓고 간섭하는 거죠. 1907년에 7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헤이그 특사, 고종 강제 퇴위, 한일 신협약, 차관 정치, 군대 해산, 정미의병,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 이때 일어나게 되죠. 일본은 이때 그 메가타이 화폐 정리 때부터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요. 이걸 모두 우리나라의 조세의 징수권을 담보로 조선 정부가, 대한제국의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드리는 형식으로 가져다 쓰게 되죠. 그래서 1907년 현재 우리나라는 1,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조세 징수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대대적인 나라 빚 갚기 운동이 전개됩니다. 남성들 금연, 금주, 여성 폐물 모으기, 뭐 완전히 그 십시일반 돈을 모아 나라 빚 갚자는 아주 거족적인 경제 구국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던 신문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베델과 양기탁이 발행했던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에 가장 중요한 애국개몽운동 단체 안창호, 양기탁이 조직한 신민회가 이해에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여기 선생님이 항일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자, 의병운동은 3번 일어납니다. 자, 1895년, 그리고 1905년, 그리고 1907년이죠. 1895년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 을미 주도권을 잡은 일본이 을미개혁에서 단발령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 자, 을미의병이 되고요. 자, 을미사변 때부터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단발령은 을미의병을 확산시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자, 이때 을사의병이 일어나고요. 자, 고종 강제 퇴위 플러스 군대 해산.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게 되면 이건 의병 운동이 아니라 의병워,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걸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정미의병. 특히 정미의병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조직적이어서 13도 창의군이 조직되고 서울 진공 작전이 펼쳐지고요. 뭐 허위라던가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정미의병의 의병장이었죠. 을미의병은 유인석, 뭐 이소응 이런 사람들이 의병장. 을사의병은 민종식, 최익현. 특징을 보면 이건 을미의병은 고종의 그 단발령 철회와 고종의 그 해산 권고로 해산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을사의병은 평민의병장인 신돌석이 나왔던 의병이죠.
정미의병은 의병 전쟁이다.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마무리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의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병의 특징들을 조금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 애국개몽운동은 뭐냐? 국권 회복을 위한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운동을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출중한 단체는 역시 신민회였습니다. 자, 보세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태극서관, 자기회사, 학교도 세우고 회사도 세웠지만 이 신민회는 비밀 조직으로서 국외의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한 단체가 신민회라고 할 수 있겠죠. 1908년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우고요. 신채의 독사실론이 발표됩니다. 1909년 기유각서를 통해, 자, 이게 몇 번째가 될까요? 5번째가 되죠. 사법권을 강탈하고 간도협약으로 뺏어가자. 뺏어가는 게 아니라 외교권을 뺏어간 일본이 청나라하고 협상을 통해 간도를 일방적으로 청에게 넘겨주고 만주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따내게 됩니다. 이 해에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역에 사살했죠.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한국 병합조약이 체결됩니다. 자, 교과서는 여기 이제 간도 협약이 나기 때문에 간도와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러일 전쟁 때 토지 약탈하는 과정에서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기 영역으로 막 편입을 시켰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죠. 간도는 섬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두산 일대의 땅이란 간도의 위치를 알아요.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이지만 간도는 섬이 아닙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부터 시작해서 간도 귀속 문제,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영토 분쟁, 그리고 이 마무리가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간도 협약에 의해 넘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막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하고 엄청나게 간도를 관리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는 거, 뭐 통간부도 간도에 파출소를 설치할 만큼 간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도를 넘겨줬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해설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요 연표 반드시 외워서 이 연표는 끝까지 자기 책상에 붙여놓고 고3까지 기억해야 돼요. 고3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출문제 우리 이상혁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는데 풀어볼 때 개화기 연표의 지식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수능의 경향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를 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끝까지 기억하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 두 번째는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거. 그 두 가지면 됩니다.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꼭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최대한 많이, 선생님은 10회독을 장려하는데 최대한 많이 꼼꼼하게 계속해서 읽으시는 시면 되겠습니다. 쏟아붓는 만큼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파이팅!